안녕하세요. 부천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태아가 유산되거나 사산되면 지금까지는 휴가가 5일이었는데 이를 10일로 늘리고 배우자에게도 유산이나 사산 휴가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른 저출산 인구 대책의 하나라는데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 편 영상에서 계류유산이나 다른 원인으로 소파 수술을 하셨을 때 주의사항과 몸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런 계류유산이나 사산이 반복되는 습관성 유산인데요. 한 번 유산을 해도 정말 몸이 안 좋아지고 마음도 속상해지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정말 힘들죠. 무슨 원인이 있나 싶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아봐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고요. 오늘은 유산하신 분 또는 습관성 유산을 겪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자궁의 태아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의 첫 3개월간이 가장 많고요. 전체 임신 중에서 약 15% 정도 발생합니다. 고산환자, 즉 아기집만 형성되고 태아가 보이지 않는 형태에서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아기집도 형성되고 아기의 심장 박동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심장 박동 정지를 확인하게 되는 계류유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습관성 유산이란 이런 유산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성 유산의 원인은요, 가장 첫 번째로 나이를 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여성의 경우 35세 이후에는 난자의 염색체 발생 이상이 늘고 자궁 내막이 얇아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잘 나타나죠. 남성의 경우에도요, 나이가 들수록 정자의 질이 저하가 돼서 정자의 수도 줄고 활동성 또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면역인데요. 임신과 유산이 반복되면서 면역 관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인데요.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류순환이 저하되면 임신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임신을 해도 태반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신 유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반복되는 유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임신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요, 또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악순환이 되어서 호르몬의 불균형과 면역 기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실조, 즉 영양의 결핍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못 사는 시절도 아니고 무슨 영양실조냐는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먹는 음식의 질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밥 먹기가 싫으니까 간단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때우기도 하고요. 또 살이 찌면 임신에 불리하다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단식이나 절식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도 비만 또는 저체중인데요. 비만으로 인한 체지방 증가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서 생리불순과 배란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반대로 저체중의 경우에는 영양소 결핍뿐만 아니라 체지방이 너무 적어서 임신 유지에 필요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분비 자체가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카페인과 음주인데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통한 카페인 섭취 또는 음주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켜서요, 임신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합니다. 원인별 대처법입니다. 나이 같은 경우에는요,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항노화, 항산화를 통해서 나이보다 난자와 자궁, 정자가 최대한 건강해질 수 있게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보통 보약을 처방하는 강점이 있죠. 뒤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면역은요, 면역 조절을 도와주는 한약을 처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면역은 너무 떨어져도 문제지만 너무 높아도 정자나 아기집 내의 태아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서 이 면역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한약을 투여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인데요. 운동이나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을 통해서 복부로 가는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요, 무조건 명상이나 요가가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성격과 정반대로 하는 취미생활이 가장 좋습니다. 성격이 조용해지고 침울해지기 쉬운 분들, MBTI I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명상이나 요가만 하면 더 가라앉거든요. 따라서 조용하고 정적인 분들은 에어로빅이나 댄스 등의 몸을 잘 움직여주는 동적인 취미생활이 좋고요. 성격이 활달하고 MBTI E형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요가나 스트레칭, 클래식 음악 듣기 등의 정적인 취미생활이 좋습니다. 임신을 준비할 때는요, 평소 아주 과체중이 아니시라면
약간은 포동포동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제가 습관성 유산 말고도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원장님 비타민은 어떤 걸 먹으면 좋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실 때 권해드리는 비타민이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누적되질 않아서 권장량보다 충분히 더 드셔도 되거든요. 비타민 B1, 티아민의 경우에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서 힘이 나게 하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은요,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막을 보호해줘서요, 태아의 임신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 리보플라빈은 적혈구 생성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로 태반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서 임신에 필수적입니다. 또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촉진해서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줘서 착상이 잘 되게 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요, 임신 초기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임신 초기 입덧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B군에서 가장 유명한 비타민 B9, 엽산은요, 태아의 신경 발달에 필수적으로 기형아를 막아줍니다. 또 비타민 B12, 코발라민은요, 적혈구를 생성하고 엽산 대사와 상호작용해서요, 신경관 결손을 예방해서 기형아를 막아줍니다. 비타민 B를 보충제로 드시면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성분 때문에 소변이 노랗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남은 비타민 B 성분이요, 신장 대사로 배출돼서 그런 건데요, 아주 정상적인 거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다음의 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과체중이나 저체중인 경우에는요, 건강한 음식 섭취와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해 줍니다. 임신을 준비할 때는 다이어트 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다이어트 약을 끊으신 후 최소 1개월 내지 한 번의 생리 주기가 지난 다음부터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임신을 했을 때에도 태아의 발달 장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는요, 체질별로 증상에 따라 자궁의 혈류순환을 돕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한약재를 배합해서 처방하게 되는데요. 변증 시치라고 해서 증상에 따라 기허, 혈허, 신허, 한증, 어혈로 나눠서 처방합니다. 기가 허한 분들은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는데요, 아침에 몸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고요, 기운이 늘 부족하고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중이기탕이나 귀비탕 등의 약재를 처방하고요. 혈허 증상은요, 똑같이 피곤한데 그 피로가 오후에 더 심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피부가 건조하고 어지럽고 생리의 양이 적고 불규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십전대보탕 등의 약재를 처방하고요. 신허 증상은 하복부에 통증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손발이 차갑고요, 남자나 여자 모두 성욕이 저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미지왕탕이나 좌귀한 한약을 처방하고요. 한증은 말 그대로 손발이 차갑고 복부를 만져봤을 때 얼음장처럼 차갑고 생리통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온경탕, 당귀사역탕 등의 한약을 처방합니다. 또 기체혈허, 즉 몸에 어혈이 많은 경우인데요, 생리혈의 색깔이 어둡고 덩어리가 잘 생기고 평상시 피부에 멍이 잘 들고요, 피부 얼굴색의 빛깔도 거무튀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소요산이나 계지복용환 등의 한약을 체질에 맞춰서 처방합니다. 다른 한약 같은 경우에는요, 복용 중에 임신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이 어혈을 풀어주는 약재들이 들어간 기체혈허 증상인 경우에는요, 한약을 복용하신 후에 최소 1개월 내지 한 번의 생리 주기가 지난 후에 텀을 두고 임신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댁에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습관성 유산을 방지하고 임신 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한방차 레시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당귀 생강 대추차인데요, 재료는 물 1리터, 당귀 10g, 생강 5g, 대추 5g입니다. 간단하죠? 당귀는 아시죠? 쌈밥집에서 쌈 싸 드실 때 보면 쌉싸름한 한약 맛이 나는 잎인데요, 그 식물의 뿌리입니다. 당귀는 여성의 보혈, 즉 피를 보충하는 식물성 철분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당귀 뿌리는요, 큰 줄기와 잔가지가 있는데 이 잔가지는 파어혈이라고 해서 다쳤을 때 어혈을 풀어주는 용도라서요, 차로 끓일 때는 가능하면 잔뿌리는 빼고 큰 뿌리 줄기를 골라서 넣어주세요.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여성분들의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하복부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대추는 생강과 함께 이 100가지 약을 조화시켜준다고 해서 한약을 처방할 때 거의 루틴으로 들어가는데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이 폴리페놀 성분은요,
자궁과 난소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 1리터를 끓이시다가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 재료를 넣고 중불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려서 하루에 두세 잔 정도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자궁과 난소, 하복부의 혈류순환을 도와서 임신이 잘 되게 하고 임신 유지를 도와주는 혈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삼음교혈인데요. 이 삼음교는 족태음 비경의 경혈로 발 안쪽 복숭아뼈 마디에서 손가락 4마디가 닿는 움푹 들어간 곳인데요. 이 삼음교는 간장, 비장, 신장의 3개의 경락이 만나는 곳이라서 삼음교라고 말하는데요. 비유하자면 3호선, 7호선, 9호선이 만나는 고속터미널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성 질환의 필수적인 혈자리입니다. 삼음교혈은 생리불순, 심한 생리통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손끝으로 지그시 30초 정도 눌렀다가 30초 쉬었다가를 10번 반복해주세요. 두 번째는 혈해혈인데요. 다른 분의 혈자리를 잡을 때는 손바닥을 무릎뼈에다 대고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안쪽에 있고요. 내 스스로 잡을 때는 내 손가락은 모으고 엄지를 벌린 상태에서 손끝이 무릎뼈 안쪽에 닿았을 때 엄지가 닿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혈액의 바다란 뜻인데요. 생리 과다로 인한 출혈 또는 혈허로 인한 생리양 감소,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 생리불순, 난임에 모두 효과가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30초 정도 꾹 눌렀다가 30초 쉬었다를 10번 반복해보세요. 세 번째는 수소음 심포경의 내관혈인데요. 손바닥을 펴고 손끝 쪽 주름 반대편에 손가락 3마디를 닿았을 때 그 중간입니다. 내관은 스트레스와 위장 증상의 특효인 혈자리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만성 소화불량, 속 메스꺼움, 임산부의 입덧에도 효과가 좋고요. 스트레스를 다스려서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혈자리라서 임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네 번째는 전중혈입니다. 전중은 가슴 가운데 양쪽 유두를 이은 선의 한가운데로요. 다른 말로 단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전중혈은 화병과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의 특효인 혈자리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전중혈을 꾹 눌러보세요. 트림이 꼭 나오면서 속도 시원해지고요.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날아갈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습관성 유산의 원인과 대처법, 또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댁에서 만들 수 있는 한방차인 당귀 대추 생강차의 레시피, 또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지압 혈자리 4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잘 실천하셔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이라는 행복을 꼭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